뭐래. 적당히 무슨 합시다. 야, 이준. 조선무기 이거 읽어봐. 인지내란과 경제호란을 겪으면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평민들의 각성이 뒤떨어지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민 계층이 문학 창작에 참여하면서 상업 문학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조선 후기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조선 후기 때 신분제가 동요했다라는 거 우리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평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도 창작한대요, 이제는? 문학 작품들을 이제 창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 문학 작품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빵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뭐 계속해요. 실사구시역품과 서학의 도배로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실학파 문학이 대두했다. 기록 문학으로 내관찰 문학과 소필 문학이 등장했다. 이제 뭐 얘네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실사고시가 뭐냐면 이제 그 허생전 기억나요? 실학. 이용우생, 실학, 그렇죠. 실제 생활에 쓰임이 있는 학문. 그래서 맨날 뭐 공자왈 맹자왈 이딴 거 말고 그냥 막 농기구 개량하고 실제로 막 그 과학적 방법 이런 거 생각했던 것들. 그 다음에 기록 문학으로 했어요. 서민의 정서를 반영한 적층 문학으로서 판소리와 민속극이 대두되어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과 현실 비판 의식을 나타냈다. 그렇죠. 서민의 정서를 반영한 적층 문학으로서 판소리와 민속극이 대두했다. 그러니까 판소리가 또 막 나와. 근데 적층 문학이라는 게 여기 쌓인 거거든요. 뭐가 쌓였을까요? 이야기, 그게 뭐였어? 설화, 그렇죠. 설화가 이제 계속 쌓여. 그 설화들이 모여가지고 판소리가 되고 그 판소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 판소리계 소설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과 현실 비판 의식이 주제로 뒤지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 양상 보시면은 뭐야? 평민계층이 소설 창작과 향유에 적극 가담했고 토속신앙 비롯해서 유불선 사상,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유교적 이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들어오고 다 짬뽕을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학산하까지. 그래서 갈래로 나누면 몇 개야? 전기, 몽유, 우화, 염정, 군담 등등등이야. 판소리계 소설도 들어있고.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갈래별 특징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춘향전은 갈래가 어딜까요? 애정, 애정 소설입니다. 근데 애정 소설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걔는 원래 판소리였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이자 애정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요 그냥 애정 소설만 있는 겁니다. 자, 애정 소설, 남녀가 둘이 쿵짝짝하는 게 애정 소설이죠. 근데 조선 전기 소설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전기 소설 읽었던 거? 이생규장전 했었죠. 이생규장전에서는요 애정 없었어요? 조선 전기 소설은 거의 애정 소설입니다. 애정 전기 소설. 근데 애정 전기 소설 특징 뭡니까? 만복서적폭이든 이생규장전이든. 죽어요 누나. 그쵸? 죽었는데. 사랑을 해.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뭐 어떤 요소? 전기적. 그래, 전기적 요소가 졸라 셌는데 이제 봐봐 어떻게 됐어? 개입이 약화되고 현실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현실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정소설도 막 이상하게 막 엮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갈등 구조는 뭐야? 현실적 제약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사이의 갈등입니다. 꼭 혼사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순탄하게 가요? 아니야,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 만들어. 일단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든 찢어놔. 그러고는 나중에 그거를 만나게 하는 게 이제 그거고. 운영전은 많이 봤죠? 아니? 운영전? 몰라? 그 궁녀랑 양반이랑 눈 맞아서 둘 다 뒤지고 시작하는 거. 애정소설인데 죽고 시작해요. 시작부터 죽어요, 그냥. 그 귀신인 상태로 얘기를 전달해줘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옥단춘전은 내일 할 겁니다. 옥단춘전. 왜?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우정, 배신, 그리고 사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그 급이죠. 그 다음에 오늘 할 채공감별곡. 얘는 애정소설도 애정소설인데 당시 현실 제도를 비판하기도 해요. 매관매직 까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웅 군담 소설이 있죠. 영웅 군담 소설이란 게 뭡니까? 영웅이 나와요. 그리고 군담은 맞짱 뜬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전쟁이 있으면 군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웅 소설은 항상 군담이 따라오니까 영웅 군담 소설이란 거예요. 그리고 영웅 군담 소설은요, 유교적 이념이 매우 강한 갈래예요. 왜? 집단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력으로 조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임금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이에요. 예, 영웅은 무조건 임금을 충성합니다. 그리고 영웅 소설의 일대기 구조로 정해져. 이게 제일 그거였죠. 무조건 어떻다고? 영웅 소설은? 기이한 출생을 해야 돼요. 이상한 꿈을 꾸거나. 그리고 능력이 개쩔어야 돼요. 비범한 능력을 가져요. 능력이 개쩌는 데다가 하필이면 근데 또 어떻게 1차 고난 겪고 그 다음에 졸업자 만나가지고 2차 고난 극복하고 영웅 되죠. 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딜까요? 이 중에서. 그쵸. 여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영웅이 되기 직전 또는 이미 영웅 될 준비가 다 끝난 상태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지금 얘가 이게 왜냐면 보기 보면은 보기에 영웅 소설인지 아닌지 다 써놓잖아. 영웅 소설이다 싶으면은 내가 읽는 이 부분이 어딘지 빨리 찾아내. 그러고 문제를 푸시면 더 낫겠죠. 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적강 모티프. 왜냐면 이게 이제 기이한 출생에 영향을 주는 건데 영웅 소설 다 보면은 이 새끼가 능력이 개쩌는 이유가 뭐야? 엄마가 얘 안에 이렇게 베고 있을 때 어떤 꿈을 꿔요? 나는 하늘에 모였는데 잠시 네 몸 좀 빌리자 이러고 들어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적강 모티프. 주인공이 어떤 잘못을 해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쫓겨요. 그래서 애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능력이 개쩌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군단과 이원적 세계구조의 적강 모티프 가진 작품이 영웅 소설의 특징입니다. 적강 모티프라는 거 알아두세요. 개념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나 가정소설에 비해서는 뭐다? 윤리 이념을 매우 중요해요. 충, 효, 나라를 구해라. 그 다음에 부모한테 잘해라. 임금한테 충성해라. 그거를 매우 잘 나타낸 겁니다. 애정소설은 중세의 윤리 이념을 잘 지키나요? 아니죠. 오히려 부모가 하란 대로 안 하잖아. 그렇지. 결혼도 지들 잣대로 하잖아. 엄마 아빠가 하란 대로 해? 안 해. 유교 여시나 먹어 이러고 자유연애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뭐가 있다? 이거 다 봤던 것들일걸요? 홍계열전 봤었죠? 대답이 없니? 홍계열전 안 했어요? 홍계열전? 홍계열이 뭐야? 여자인데 남자애보다 능력 개쩔어가지고 막 남자애 상대로 개꿀잼 몰카하고 보국이 보국이 맨날 이러잖아 남자애가. 아빠 얘가 나 또 그래. 그건 뭐 임금이 결혼하는데 뭐 이혼하든가 이러고. 유충열전은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한 거를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천상계 신선이었던 주인공이 이걸로 내려와요. 근데 천상계에서 나쁜 새끼였던 애도 지상계에서 다시 태어나요. 둘이 천상계에서 싸우다가 인간계 내려와서 또 싸워요. 네, 조응전은 그냥 이것도 영웅 소설이야. 그냥 어떻게든 나라 구해라 이 소리고, 임경업정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을 가지고 소설을 만든 거예요. 임경업, 병자호란 장수. 이거 학교에서 했죠? 기억나죠? 숙향전은요. 이것도 이제 여성이 졸라 셉니다. 그냥 여성이 나라를 구한다 이런 말이고요. 보면은 몽유소설 얘기 쉬워요. 구운몽 나요? 구운몽 기억나요? 호접지몽? 장자가 나빈지 내가 장자인지 이런 거. 그래서 여기 꿈속에서 나온 거를 듣고 나와서 뭐 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꿈에서 전개가 됩니다. 아, 뻑뻑해. 눈 개말라. 눈물 야, 그거 넣으면 계속 말라, 어차피. 그게 넣어도 문제. 그냥 여기가 건조해요. 가습기 다시 한번 틀어야겠어요. 틀 때 됐어.
그래서 옥루목, 구운목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조신의 꿈이 원조라고 했었죠. 옥루목, 구운목 두 개밖에 없어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운목 존나 길어요. 49페이지, 50페이지 돼요. 개 길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찝어도 존나 많이 나와요. 미쳐버려 그거. 그 다음에 또 나누면 뭐가 있어? 가정소설이 있습니다. 가정소설을 일단은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맞아요. 유교에서 조선 후기 때 어때? 외란과 호란 이후 사대부의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때? 슬슬 집에서 여자들이 나대네? 나 그쪽 아닙니다. 그냥 조선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선 가부장제를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런 거를 써서 여성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히는 거예요. 너 질투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왜? 그런 거 하면은 얘처럼 돼. 라고 이제 막 하는 거야. 이 지배 질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가문의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여성은 무조건 지고지순하고 뭐 질투는 안 되고 첩하고 정실부인하고 서로 좋아야 돼. 라고 했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 그럼 씨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얘네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냐고. 그럼 남자가 무능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요즘. 그럼 집안에 가장이 일을 못해서 그런 거네. 그래서 그때는 의도는 이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일부 자초의 불합리, 그리고 권성징악, 개거천선. 질투하는 애는 벌어받아요. 근데 그 질투를 진짜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지. 사람 죽이려고 질투하잖아, 막. 그래서 사시남정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왜 유명할까요? 인현왕후 폐위 있죠? 숙종, 장희빈. 장희빈 이야기 알아요? 네. 그 이야기를 풍자한 게 사시남정기입니다. 숙종이 그래서 사시남정기 읽고 집어 던졌대요. 뭐 이런 병신 새끼가 다 있냐고. 지 얘긴데. 그래서 왜냐면 사시남정기 쓴 김만중이 인현왕후 친척이야. 그래서 이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창성감이록은 나오면 좆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장인물 25명이에요. 그리고 문답 동시에 한 갈등이 3개인가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답마다 달라. 등장인물이 다르고 사건이 달라. 동시에 나가요.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근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일부분만 했는데도 등장인물이 필수로 알아야 될 게 5명이 있었어. 아빠, 엄마, 남자의, 여자의, 그리고 아빠의 사촌, 동생네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그 등장인물 이름이 벌써 6명이 갈려서 나오니까 왜 갑자기 얘네가 왜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얘네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하나가 묶여있어.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등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엮여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죠. 언제 나올 줄 몰라 또. 그 다음에는 이건 너무 자주 하는 거죠. 1학년 때도 했고 2학년 때도 했어요.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 특징이 뭐예요? 판소리를 문자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글. 네?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공연을 목적으로 했던 사설에 여러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뭘까? 공연을 했던 그 잔재가 남아있어, 소설에도. 그 부분이 어디냐고. 응? 노래? 그래, 그 부분 있잖아. 운을 막 느껴지는. 그 부분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래,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고, 새끼야.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네. 장면에. 극대화. 아는 척 한다, 또. 또 아는 척 해. 장면의 극대화 부분이죠. 그리고 언어는 어때요? 판소리계 소설에 쓰이는 언어는? 한글. 아니, 그거 말고. 어려운 한자어도 있는 반면에 쌍스러운 비속어도 있죠. 해야? 이중언어. 왜냐? 향유충인 양반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자어도 넣었죠. 다 까먹었구만. 그리고 뭐도 있다? 갑자기 서술자가 지 혼자 사적인 말을 한다.
왜? 논평.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판소리 소설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심천전, 홍보전, 이춘풍전, 수경랑자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요. 이춘풍전입니다. 왜냐? 얘네 둘은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오면 당연히 맞추겠죠. 이춘풍전은 이제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 정시 좀 준비했다 하는 애들만 알아요. 교과서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춘풍전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화소설. 우화가 뭐예요? 짐승. 짐승 가지고 사람에게 빗대서 얘기한 거죠. 끝입니다. 별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박지원의 한문소설. 박지원이 누구예요? 연한 박지원. 그래, 그 연한 박지원. 하지만 우린 문학이잖아. 실학파잖아. 뭐만 썼어? 허생전, 호질, 광문자전, 양반전, 예덕성생전. 이 중에 들어본 게 몇 개? 허생전을 했고 모르면 죽여버려야 돼. 죽은 거는. 호질도 우리 했어. 학원에서. 호랑이가 질책하는 내용. 북곽선생. 네. 광리자고. 광리자고는 딴 거고. 광문자전은? 광문이라는 바보가 있는데 그 바보를 매우 높이 사요. 그래서 이 바보보다 못한 새끼들이라고 이제 뭐 풍자하는 거고요. 양반전 했나요? 양반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 한다? 에이씨, 안 해! 이런 거. 예덕선생전은 예덕이라는 사람의 어떤 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같은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한문소설 보면요. 불만이 많아요. 그거 봐봐. 특징, 풍자, 비판, 풍자. 왜냐면은 박지원이 살았던 그때 당시 정치 상황이 어땠어요? 박지원은 실학파죠. 그러면서 북학파예요, 북벌이에요? 북학 쪽이에요. 근데 북벌 새끼들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청나라 백척. 정말 족치자 계속 우리나라 상황 생각 안 하고 그거 뭐해? 마법 부리고 있잖아 계속. 매간매직 존나 하고 탐관오리 새끼들 막 날뛰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 다 어떻게 해?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저 새끼들.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쓴 거죠. 주인공도 뭐야? 이제는 존나 막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능력 좋고 그런 애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광문자전에는 광문이처럼 병신이거나 허생전에 나오면 허생처럼 거지 새끼던가. 뭐냐면은 얘가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사상을 넣은 거예요. 인간 평등 사상. 그게 조선 후기 실학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정약용이 심지어 천주교 믿었잖아. 그래서 인간 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 하면 된다? 채봉감별곡을 할 거다. 할 건데 좀 쉬었다 합시다. 목이 너무 아파요. 채봉감별곡. 채봉이가 슬퍼하는 거식인데요. 아니 감별? 근데 왜 감별이지? 어쨌든 간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앞대가리 부분은요. 얘네 아빠가 채봉이 아빠가 김진사거든요. 김진사가 매관매직하러 서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사러 온 거예요. 관직을. 준수야 크게 한번 읽어봐. 니가. 네. 그러면 5천냥 가진표는 나를 주고 5천냥은 어음만 써서 놓았다가 나중에 들어놓게 그려. 이게 뭔 소리냐면요. 5천냥 지금 있으면 이거 주고 나중에 5천냥은 나중에 줘. 라고 이제 각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사가 얘가 이제 채봉이 아빠예요. 채봉이 아빠입니다. 채봉 부. 그래서 네.
김진사가 인지표 5천량 어음을 내어놓고 또 5천량 조는표를 써서 놓았으나 허판서가 받아 연상서랍에 넣고 웃는 낯으로 이 새끼가 그 새끼입니다. 매관 매직하는 새끼. 그러니까 파는 놈. 김진사를 쳐다보고 내일이면 과천 현감을 할 터이니 언제는 김현감이라고 하지. 인제는. 이제 김진사를 뭐라고 불러? 김영감으로 불러요. 왜? 이제 내일이면 너는 보니까 과천 현감이니까. 횡송합니다. 내일이면 황송합니다. 네, 황송합니다. 내일이면 할 터인데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아까 덱상놈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였나.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덱상노놈이 뭐냐면요. 어떤 덱이냐면 자기 집 허판선의 집 노비거든요. 이게 무슨 뭐가 있냐면은 애가 그냥 멀쩡히 잘생겼어. 하는 집 노비인데 그러니까 생김새만 본 거야. 생김새가 너무 그냥 허우대가 좋아서 아우 나도 저런 사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아이를 보면서 사위 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인이 하도 얌전하기로 칭찬하였습니다. 그래 칭찬할 줄은 알아. 그런데 서희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아니한다. 허판서는 속이 있어서 묻는 말이지만 김진사는 어찌 그런 속을 알리오. 좀도 의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드디어 황감하여 대답한다. 그게 뭐냐면 이제 허판서는 속이 있어서 묻는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속이 있어서 묻는 말이래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상태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얘는 알아? 그 속을 알아 몰라? 김진사는 모르지.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위 삼고 싶다고? 너 딸 있어? 이 소리예요. 그럼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겠다. 그 딸이 몇 살이거든요? 허판서 여기서 한 60, 70 나와요. 오, 세상 가로채기. 어쨌든 그래서 김가천 과 등분이 어떠한가? 이게 뭔 소리예요? 사위과 자신은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허판서가. 왜냐면 김현감, 김과천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거다? 허판서가 하는 거다. 이렇게 누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니들 얘기 물어보면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니야. 얘가 딴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이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계속 네. 황송합니다부터. 네. 황송합니다. 황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김현감더러 청할 말이 있으니 부담 없이 들을 테니까. 청할 말이 뭘까? 그거 사위. 니 딸 놔줘. 계속. 네. 대감의 공부라면 죽더라도 따르겠사옵니다. 어찌 안 되겠습니까? 다른 청이 아닌 내가 자네 사위가 되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동문 밖에 사는 장선천 주사의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나가 잘못 나오는데 이게 나가 여기 와야 돼요. 니네한테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겼죠? 중략이에요, 여기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가에서 나로 가기 전에 김진사가 그 부탁을 받고 오케이를 해버려요. 자기 딸을 판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더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따 와.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집에 와서 우리 딸 그 결혼 시켜야 되지 않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아내가 그래서 장선천 부사의 아들 걔가 누군지 알아? 장필성이라고 그 옛날부터 채봉이하고 좀 썸씽이 있던 애가 있어요. 걔랑 혼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사 계획에 지금 뭐가 생긴 거야? 지금 어긋났죠? 차질이 생겼죠? 김진사 입장에서는 좆됐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나 그 허판서한테 내 딸 넘겨야 되는데 이미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한 거냐? 김진사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시우이가 이거 나 부분이죠. 예. 크게 얘기해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돼. 네 목소리가. 그 거치에서 낸 거 하고 뜬금없게 사회를 정하고 내려왔으니 얘기를 데리고 우리 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니 그 거지 새끼하고? 야 내가 기막힌 사회를 정하고 내려왔다. 기막힌 사회의 정체가 누구죠? 허판서죠. 진짜 기막히긴 하겠다 야. 그때 뭐래? 이분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올라서 기막힌 사회가 어떠란 말이요? 그래서 김진사는 연애 허풍을 칩니다. 그래. 알면 곧 기가 막히지. 누구인 거 아니? 사직골 허판서댁 세도가 여기서 제일이야. 그 말은 뭐야? 누구란 소리야? 기막힌 사이가 허판서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때요? 안어래. 아내의 반응이 어떤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끔찍하고 기가 막혀. 아내는 지금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지. 미쳤구나 이 새끼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허판서면 정실이요? 부실이요? 정이 뭐야? 정실. 진짜 부인. 그렇죠. 첫째 부인. 그렇죠. 부실은? 둘째. 그렇죠. 첫째야 둘째야? 왜? 나이가 아무리 봐도 10 많은데. 근데 뭐래? 별실. 셋째인데? 아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 그렇지. 아내가 할까? 이거 뭐래? 김진사가. 왜 못해? 그러고 이제 또 중략이죠.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채봉이 불러옵니다. 채봉이 불러오고 이제 애한테 얘기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도 설득 당했어요. 왜? 채봉이만 그렇게 하면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고 관직도 더 높은 거 받는다. 그래서 아내도 오케이를 때려버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채봉이랑 입을 털고 있는 거예요. 아가, 넌 재상의 첩이 좋으냐 아니면 여염집 부인이 좋으냐? 여염집이 뭐냐면 그냥 일반 백성의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재상의 첩이 좋으냐? 여염집 부인이 좋으냐? 아비언이 있는데 부끄러울 건 뭐 어딨니? 네 손으로 말해라. 그래서 채뿡이가 예사 여염집 처녀 갔다 왔으면 부모의 말이라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냥 부모 말 잘 들었겠지만 채뿡이는 어떤 애래요? 원래 학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똑똑해. 그리고 장필성과의 일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지라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들으더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얼굴을 바라보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얘는 벌써 이미 부모가 하는 말도 들었어. 나 남편 누구다? 아니 허판서다. 근데 이제 얘 입장이 뭐야? 좆됐다. 이거 대들어야겠다. 바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뭐냐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미 머릿속에 잡을 정해놓은 거지.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뭔 소리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긴 싫다. 나 허판서랑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차라리 닭의 입이 그러니까 뱀 대가리가 낫지. 그래서 이제 뭐래? 그 녀석 네가 남의 첩 구경을 못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세상의 첩이야 세상에 그 같은 어강이 또 없느니라. 누가 얘기한 거야? 딱 봐도 김진사죠. 김진사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저걸 틀어도 빡빡하네. 아우, 아침부터 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인이 말을 가로막아 김진사를 쳐다보며 영감은 이런 어린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어차피 바깥 부모의 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야? 어차피 자식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봉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옛날 유교적 이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넘어갈 때 라로 넘어가죠. 이때 좀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려가요. 팔려가는 동안에 누굴 만나냐면 도적을 만납니다. 도적을 만나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다 털리는데 그 막 난리 나고 막 정신없을 거 아니야. 그때 채봉이가 런해요. 째버립니다. 째고 뭐해? 송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허판서가 이제 뭐 이거 약속 어겼다 사기다 이러고 아빠를 가둬버려. 허판서가 김진사를. 그리고 이제 송이가 뭐야? 자기가 기생이잖아. 기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거든요. 그래서 아빠 구하고 그 기생으로 일하는데 평양 이감사인가? 또 이감사라는 애가 와가지고 이제 오는데 얘가 글씨랑 그림을 존나 잘 그리는 거야. 기생인데. 그래가지고 걔를 넌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넌 기생할 애가 아니다. 나랑 가자. 나랑 관해서 내가 너를 딸로 삼아줄게. 그래서 입양을 해요. 이감사가. 그래서 이감사가 입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관아에서 사는데 장필성이가 그 소리를 들어. 송이가 거기 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려면 어디에 가야 돼? 그 이감사 일어나면 관아로 들어가야 되죠. 관아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자기가 신분을 낮춰요. 거기서 일하는 애로 들어가요. 장필성이 양반집인데 오히려 송이 때문에, 그러니까 채봉이 때문에 신분을 낮춰서 들어가.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이제 걔가 또 양반이 글을 또 잘 써요. 그래서 송이가 이렇게 아빠 뭐해? 이러고 이렇게 보다가 글씨가 누구 글씨야? 장필성 글씨야. 그거 보고 알아봐. 그리고 이제 장필성도 어차피 송이 여기 있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오며 가며 마주쳐요. 하지만 아는 척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쪽지 쓴 거 던지면은 송이가 와서 주워가고 또 얘가 이렇게 써서 던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필성이가 와서 주워가고 그런 식으로 연락을 7달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 감질나 감질 안 나? 감질 나지. 그러니까 송이가 야마가 돌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우거든요. 여기 봐요. 이감사는 나이가 8일 뿐 아니라 한 지방의 수령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는데 이걸 봤을 때 이감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매우 덕망 있는 관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구랑 대비돼요? 그쵸. 허판서와 대비되는 거죠. 이것만 알면 돼요. 읽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읽고, 이 새끼 허판서라, 알구나. 얘는 사람이 좀 됐구나. 누구한테 갑자기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가 나이 17이라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하고 가만히 송이 방에 들어간다. 창은 열려있고 송이는 책상 머리에 누웠는데, 불 켜진 책상에 종이가 펼쳐져 있다. 종이를 집어들어 보니 뭐야? 추풍감별곡 5자가 눈에 들어온다. 자, 추풍감별곡이 무슨 소린지 아세요? 조선 말기 때 불리던 노래인데 그게 이제 조선 빌보드 1위. 조선 빌보드 1위. 조선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 조선 빌보드 1위인 걸 딱 보자마자 이제 뭐야, 이 노래를 내가 왜 불러? 뭐 슬픈 일이 있구나 하고 이감사가 하는 거지. 대강 보고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우니 송이가 깜짝 놀라 눈을 뜬다. 송이는 눈앞에 서 있는 감사를 보고 어찌할 줄 몰라서 급히 일어나는데 이감사가 종이를 말아들고 송이야 놀라지 마라. 비록 위아래가 있으나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아끼니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나에게 말 좀 해라.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다 말해라. 이 자식아, 나는 너를 딸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아비같이 생각하지 않고 무슨 괴로움이 있어 말을 아니하고 있네. 송이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열어. 죄송. 이 감사가 허허 웃고 너의 사정을 듣고자 하니 마음 있는 대로 다 말하여라 하거든요. 근데 봐봐, 이게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단 말이야. 다해서 나 넘어올 때요 갑자기 이 감사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뒤에 여기가 나와요. 하고 눈물을 지우고 단정히 서서 처음 후원해서 장필성과 글로 화답하던 일, 그 모친이 장필성을 불러 혼약한 일, 김진사가 서울로 가서 벼슬 구하려고 허판사와 관계된 일, 허판사의 첩자리를 마다하고 장필성과 약속 지키기 위해 만리교에서 떴다가 알아 붙인 김진사를 구한 일, 기생이 된 후 오히려 장필성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를 통해 만난 이야기를 한다. 그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멘탈 나갔겠죠. 아 씨발 요거였어? 그럼 다시 읽는 거야. 다시 위로 가서.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생략된 이야기.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 장필성을 부르니 필성이 성으로 생각하되 사또께서 저리 부르시는 게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각하며 감사께 이 감사한테 문화라니 인사하니까 감사가 빵그레 웃으며 컴온 학원을 필성이 이상하게 여기고 따라 들어가. 감사는 필성을 방으로 불러 들어앉히고 송이를 부른다. 송이가 건넌방으로 들어오다가 필성과 눈이 마주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까요? 읽어보니까 뭐 같아요? 대면. 아니 새끼들아 읽어봐. 그냥 쭉 읽다가 그 두 남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감사 옆이라 감히 반가운 기색을 못하니 그 공경이 어떨까? 어? 네? 서술자정. 네? 편집자죠. 편집자가 문법 그렇지. 말을 꼬아놨어 왜 두 개를. 잘 주워먹네 김성경. 서술자의 편집자죠. 개입이고요. 편집자죠? 논평이겠죠. 이지연은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데 그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왜 틀려요? 맞진 않은 거니까요. 비슷할 뿐 맞진 않았다. 필성아, 네가 송이를 위해서 이방이라는 천한 일을 자원하고 들어온 지 6, 7달이 되어도 보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서로 만나보니 어떠냐? 필성이 더욱 놀라 어쩔 줄 모르다가 일어서서 절을 하며 말한다. 죄송. 내가 이제 네 사정을 알았으니 안심해라. 너희들을 앉히고 보니 과연 천생배필이다. 내가 송이의 수건에 써서 준 글처럼 네 신랑 각시가 되어 신방에 든다는 언약이 깊었으니 혼인을 안 시킬 수가 없네. 송이 부모님 내려오게 한 뒤 내가 중매해서 혼인시킬 것이니 그리도 알아라. 야, 둘이 알아서 해. 네. 그리고 가서 화이팅 했다. 끝입니다. 건넌방. 네, 건너방 가서 이제 파이팅 했겠죠.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꼭 알아두세요. 이게 채무감별곡은 나올 겁니다. 애정소설에서는요, 유명한 거예요. 운영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갈래가 애정소설 쪽으로 들어가고, 채봉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게 있어요. 채봉이가 어때요? 지금까지 나온 이런 애정소설의 여자들하고는 뭐가 좀 다릅니까? 지 스스로 다 해먹죠. 얘 조력자도 없어요, 심지어. 이감사 있긴 했다. 이감사 있긴 했다. 주체적으로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근대적 여성이라. 거기다가 또 효도까지 해요, 부모한테.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조지려고 하는데 자신이 오히려 부모 구해주죠. 그래서 얘와 감상에도 뭐가 있다? 뭐 쭉쭉쭉쭉쭉 내용인데 여기 주체적 의지에 따라 부모 명령 거역하면서 새랑을 쟁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봉건적 세계에 대한 도정정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조선후기 타락한 세태의 일면도 보여주죠. 매관매직을 통해서. 뒤에 문제 푸세요.